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공부와 담쌓고 살던 40대 중반 주부 수강생도 단 7일 만에 직상사 2차 시험 빈출 100문제를 완전하게 암기할 수 있었던 비밀 노하우입니다. 혹시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종이에 보디는 의존성, 보디는 의존성, 보디는 의존성 이렇게 깜지를 쓰면서 외우고 계신가요? 이건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싹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영어나 그림 감상하듯이 편안하게 한번 쓱 보세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뇌를 훨씬 더 크게 열어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몇 개나 외울 수 있는지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기억이 안 나는 것만 따로 골라서 외우게 된다면 지금 준비하시는 시험 시간의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자주 나오는 빈출 3문제를 오늘 완벽하게 떠서 먹여드릴 테니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그래도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분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100의 인지적 오류 유형 4가지입니다. 100이죠. B-E-C-K. 우리가 외워야 할 키워드를 먼저 한번 쓱 볼게요. 이건 키워드만 외워놓으면 설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미 확대, 의미 축소입니다.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흑백 논리입니다. 이분법적인 잣대로 세상을 판단한다. 흑 아니면 백이다.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과잉 일반화입니다. 한 번의 특정 사건을 전체가 다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자기와 관련 없는 것을 자신과 연관시킨다 라는 겁니다. 백이니까 저는 가방이 생각나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손잡이 부분이 있고 백색과 흑색의 가방이 있고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인지 한 개가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단어들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인지적 오류여서 오른쪽에 인지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네, 도장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가방이니까 백이고 인지를 붙여놨으니까 백의 인지적 오류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우선 크고 작으니까 의미 확대, 의미 축소겠고요. 흑과 백이니까 흑백 논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개가 있는데요. 자, 개로 시작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네, 개인어입니다. 그리고 한 개가 남았던 것 같은데 혹시 뭐였죠? 네, 맞습니다. 과잉 일반화입니다. 이 과잉 일반화를 한번 떠올리려면 아주 과도하게 휘어놨죠, 잉어를. 네, 과도하게 잉어를. 그래서 과잉 일반화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잉이라는 글자가 특이하니까 네, 잉어를 붙여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복습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고 작으니까 뭐였죠? 네, 의미 확대, 의미 축소였죠. 백색과 흑색이니까 뭐였죠? 네, 맞습니다. 흑백 논리였죠. 자, 개니까 뭐였죠? 맞습니다. 개인화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도하게 잉어를 네, 과잉 일반화였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릴 테니까 몇 개 맞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틀린 것들은 꼭 체크해 두셨다가 시험 전날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 목표 5가지입니다. 몇 개나 맞힐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잠시 후에 암기법이 나옵니다. 우선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이것은 아들러라는 학자가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내 남자의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지게 해주자 하고 상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열등감은 이겨내고 우월성은 추구하게 되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면 개인의 생활 양식을 탐색하도록인데 즉 만약 내 아들이 넘어졌다면 땅이 잘못했네 하고 남 탓을 하는지 아니면 툭툭 털고 일어나야지 하고 스스로 견디게 하는지 이렇게 대처하는 양식을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상담하면서 탐색을 하게 하는 거죠. 둘째는 잘못된 동기를 고치도록인데 즉 칭찬받고 싶어서 돕는다면 그 속마음이 바로 잘못된 동기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셋째는 우월성 추구입니다. 넷째는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하자. 다섯 번째는 열등감을 이겨내도록 돕는 겁니다. 저는 아들러라는 이 학자 이름을 듣자마자
아들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그래서 아들과 관련된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요. 아들이 손을 내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제 몇 개를 맞힐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키워드까지 가져온다고 하면 이렇게 될 텐데요. 자, 다섯째 손가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새끼손가락이니까 가장 짧은 손가락이니까 열등감을 이겨내라고 새끼손가락한테 말해줍시다. 네 번째는 1, 2, 3, 4니까 네 번째니까 4니까 사회적 관심을 가져보려고 넷째 손가락한테 말해줍시다. 세 번째 손가락은 가장 기니까 우월성 추구입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은 잘못된 동기를 고치도록인데 실제 의미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 이게 만약 그래도 잘 안 들어온다고 하면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같은 반 동기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야 고치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손가락질 하면서요. 둘째 손가락을. 자, 첫 번째 손가락으로 갑니다. 첫 번째 손가락은 생활 양식을 탐색하도록인데 만약에 이것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나의 생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한식도 아니고 양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양식을 먹을지 검색할 때, 탐색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활 양식 탐색이라고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어떻게든 답을 써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 양식 탐색이나 잘못된 동기처럼 실제로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발음으로라도 떠올리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앞으로 꼭 활용을 해볼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째 손가락은 제일 짧으니까 뭐였죠? 네, 열등감이었고요. 자, 네 번째 손가락은 1, 2, 3, 4 네 번째 손가락이니까 네, 사회적 관심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 손가락은 가장 긴 손가락이니까 뭐였죠? 우월성 추구였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잘못된 누구를 고치도록이었죠? 네, 잘못된 동기를 고치도록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은 생활 중에 뭘 제일 좋아한다고 했죠? 생활 양식을 탐색하도록 이었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생활 양식 탐색은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천천히 복습을 하시면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맞힐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잠시 후에 암기법이 나옵니다. 우선 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윌리엄슨이라는 학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 네 가지가 진단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변별 진단이라고 합니다. 구별해서 진단한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진로 무선택입니다. 무선택이니까 직업을 아예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직업 선택을 하지 않음. 두 번째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입니다. 흥미와 적성이 서로 말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자기의 흥미 적성과 관계없이 선택을 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옷으로라도 비유를 해본다면 쉽게 취향도 고려하지 않고 옷을 덜컥 사버린 것과 비슷하는 얘기겠죠. 자기 취향도 고려하지 않고 옷을 덜컥 사버린 거죠. 자, 네 번째는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선택했지만 직업 이해 부족으로 확신이 없음. 쉽게 얘기해서 마치 옷으로 치면 옷을 사긴 샀는데 이거 나한테 맞는 옷이 맞나? 하고 찝찝해하는 거죠. 윌리엄슨이니까 로빈 윌리엄슨이 생각나서 로빈 윌리엄슨하고 닮은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암기할 키워드가 4개니까 4군데 장소를 한번 정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머리 부분이고 이 두 번째는 코 부분입니다. 피노키오 코처럼 한번 살짝 늘려봤습니다. 세 번째는 넥타이입니다. 네 번째는 이 트로피 쪽입니다. 자, 이제는 몇 개를 맞힐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머리에는 숱이 없어서 머리 스타일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선택이고요.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으니까요. 자,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진로 소주를 마시면서 그 안주로 생물을 먹고 있는 걸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무의 맛도 한번 느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이 무가 이 머리에 푹 하고 박혀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코인데, 원래 로빈 윌리엄스는 배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너의 그 커다란 코는 너무 커서 배우하기에는 안 맞을 거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의 흥미는 있었는데 적성과 맞지 않아서 흥미와 적성에 불일치입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선택인데, 영화제에 이 넥타이 색깔을 고른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마치 어리굴젓 색깔 같지 않나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불확실한 선택인데요. 트로피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약간은 조금 불안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불이 확 하고 붙었지만 그래도 잡는 선택을 했으니까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불이 있으니까요. 불확실한 선택. 자, 어리석은 선택. 진로 무선택. 이렇게 선택이 들어간 단어가 많았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숱이 없어서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자, 키워드가 뭐였죠? 네, 진로 무선택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소주를 먹고 안주로 무를 먹는 걸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고, 무가 푹 하고 박혀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되겠죠. 두 번째는 윌리엄슨의 코니까 뭐였죠? 네, 좀 어려웠죠.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였습니다. 세 번째, 이 넥타이의 색깔은 뭐였죠? 네, 맞습니다. 영화제에는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라고 했죠. 자, 네 번째, 이 트로피 부분은 뭐였나요? 이 트로피 부분은 뭐였나요? 네, 불이 확 하고 붙었지만 그래도 잡는 선택을 했으니까, 네, 불이 확 하고 붙었으니까 불확실한, 잡았으니까 선택입니다. 그래서 네,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무선택, 이렇게 선택이 들어간 키워드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몇 개나 맞히셨나요? 개수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틀린 것만 꼭 한번 따로 적어두세요. 시험 전날까지 딱 이렇게 3번만 더 복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